안녕하세요. 사람과 시간을 잇는 구포 시간여행 길잡이를 맡은 구포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신미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구포가 감동포로 불리우던 조선시대부터 도시재생으로 탈바꿈한 2021년 현재까지의 구포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구포 청년센터 감동 옥상 루프탑입니다. 여기에서 낙동강부터 도시철도 구포역 그리고 KTX 다니는 구포역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보면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사가 보이시죠? 구포역사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구포대교가 보입니다. 지금 차량 통행이 굉장히 활발하죠. 구포대교 가까이에 1933년에 3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친 구포다리가 있었습니다. 구포다리는 길이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였죠. 그래서 구포장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060m였는데요. 당시에 이 구포다리를 통해서 김해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구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구포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뱃길로 사람과 물자가 주로 이동했습니다. 구포다리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다리 위에 있던 난간 조명의 전기료 내기 줄다리기가 구포와 김해 청년 사이에 줄다리 내기가 있었는데 구포 청년들이 이기게 되면서 김해 청년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김해로 건너가면서 그 난간에 있는 조명들을 다 부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구포다리에 조명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포다리는 2003년 태풍 매미에서 일부 교각이 붕괴되고 많은 분들이 이 다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안전관계상 2008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구포역은 1903년에 주로 물류 역할을 하는 화물열차로 있다가 1905년부터 여객까지 담당하는 서부상권의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역입니다. 현재도 하루에 6천에서 1만 명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죠.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구포역 앞에는 1908년도에 구포저축 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요. 화명의 대지주 장우석과 구포의 만석군 윤상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두 분의 주동에 의해서 대형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서 예금과 대출업 등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걸 두고 볼 리가 없죠. 여러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1912년 은행업이 시행되면서 구포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구포은행은 당시로서는 최초의 민족계 은행입니다. 구포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이 활성화되는데 대형 자본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황금당 그 자리에 구포은행이 위치했습니다. 은행이 위치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고 물자가 거류되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역 구포역과 도시철도 구포역을 이어주는 구포역 광장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을 방문한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이 구포역 광장이 굉장히 환해지고 그 미간이 아름다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2019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몫을 하는 것이 뒤에 보이는 대형 전광판이라고 불리는 미디어월입니다. 이 미디어월을 통해서 구포 역사, 문화,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포역 광장은 누구나 찾는 문화광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이곳에서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즈 챌린지 대회가 3박 4일 동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셔서 수제맥주들을 즐기시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버스킹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 장르의 문화 행사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오셨으면 대면 여행이었다면 이곳에서 구포 토속 미녀와 그리고 단심줄 놀이라는 전통 공연을 감상하실 계획이었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그 공연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낙동문화예술원에서 그 공연들을 선보이겠습니다. 토속민요는 민요의 한 갈래로 통속민요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전문 소리꾼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만들어 부르는 민요를 말하기도 하고 매우 소박한 민요로 사설이나 가락이 지역의 애환을 담은 그런 향토적인 가사가 많죠. 특히 구포 토속민요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아마 뒷김이 나루 노래, 구포 선상 노래 이런 가사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심줄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무용 형식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 단심줄 놀이는 일명 길쌈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동놀이이기도 한데요. 원래 글자 자체로는 붉은 단자를 쓰지만은 그 의미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마음, 단결된 마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에 위치했던 이곳은 구포 장타령, 각설이 타령이 아주 유명하고요. 낙동강의 나루터에 있었던 구포 선창 노래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중간에 그 맥이 끊깁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와서 그 노래들을 다시 곡을 입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구포 토속민요를 살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세길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구포 맥주 들어보셨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포 맥주랑 부산의 여러 수주 맥주를 맛볼 수 있는 펍 밀당 브로이 앞인데요. 구포 맥주는 구포 역사 문화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현재 시즌 1, 2가 출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즌 1은 구포 만세 329입니다. 이곳 만세길에서 1919년 3월 29일
구포장이 열리던 그날 엄청난 만세운동이 있었죠.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맥주로서 서울 향기를 독립정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맛이 특징입니다. 시즌2 노을 구포인데요. 노을, 낙동강의 노을과 그리고 플레이 놀자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노을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향이 첨가되었는데요. 그 향기가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맥주입니다. 여러분, 구포국수 잘 아시죠? 어떻게 구포국수가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과거 구포, 감동포는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이동하고 교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당시 항해도 사륜에서 밀이 크게 생산되었습니다. 그 밀이 기차를 타고 구포역에 집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분업과 제면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구포 사람들에게 밀이 친숙하게 되죠.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구호 물품으로 밀을 제공하는데요. 이미 밀이 익숙했던 구포 사람들은 구포국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밀의 집산지였다는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낙동강과 백양산이 갖는 지형적 이점 때문에 구포국수는 더욱 유명하게 되죠. 구포국수 체험관은 구포국수를 맛볼 수 있기도 하고요. 제면 활동도 체험이 가능하고 밀놀이도 할 수 있는 종합 밀체험관입니다. 현재 구포 역세권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포국수 맛보러 가실까요? 전통적인 구포국수의 육수는 멸치뿐만 아니라 디포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육수에는 디포리와 새우 이렇게 해서 육수의 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 구포에 한 20여 개의 구포국수 공장이 성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유일하게 한 곳의 공장만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국수는 구포에서 만든 국수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만세길에 위치한 문화예술 플랫폼 1층에 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플랫폼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항류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곳 1층은 입주 작가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고 때로는 판매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은 영화 관람이 가능한 극장 같은 공간과 세미나나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만세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로 만나는 감동포 전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구포의 옛지명은 감동포였습니다. 이 감동포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경치들을 읊어둔 한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시들을 읽고 느낀 점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려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된 자료들은 1600년부터 1900년까지 걸쳐서 이 지역의 지명과 기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고지도를 8편을 전시를 해서 시대별로 이 지역의 변화를 알게 했고요. 그리고 작품으로서 이렇게 2편의 서예 작품을 또 전시를 했습니다. 이 시는 묵제허적 선생의 유7.3가라는 한시입니다. 이 한시의 내용은 이 지역에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과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수와 7.3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허적 선생은 1600년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다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내려와서 이 아름다웠던 경치를 보고 한시로 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그림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기법이 민화입니다. 민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 화가는 이 한시를 읽고 그 내용을 상상으로 이렇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곳은 구포 만세 테마 거리입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면서 전국적으로 덜불처럼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는데요. 이곳 구포에서도 42명이 만세운동으로 연행되는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경성의학전문대학에 다니던 함영학교 교사 출신의 양봉건은 가슴에 독립선언서를 품고 구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양봉건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구포 면석이 임봉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임봉래와 함께 구포 만세 시에 대한 얘기를 들은 윤경과 류교가 만세운동을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1919년 음력 2월 28일, 양력으로 3월 29일, 장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주동 청년들은 장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요. 이를 지켜본 장군들과 백성들이 가세하면서 만세운동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동자 12명이 일경에 의해서 체포되는데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주재소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놀란 일경들은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29일 구포장 만세운동은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장사꾼,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이 과정에서 42병이 옥살이를 치르게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만세길에서 1919년 구포장 만세운동을 기억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사람과 시간을 잇는 구포 시간여행 어떠셨어요? 현재 우리는 과거의 유산들로부터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내딛는 걸음들이 미래의 희망의 기둥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구포위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신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포 안녕.